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학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 듣는 고교 학점제가 올해부터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먼저 시행됐는데요. 한 학교가 학점제 선택 과목 강사를 채용한 뒤 정규 교과 수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학습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고교 학점제를 실시하고 있는 순천의 한 사립직업계 고등학교. 학교는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이 선호하는 선택 과목을 개설하고 산업 현장의 근무자들을 강사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도 올해 3월 실용미술이란 선택 과목 강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강사는 선택 과목이 아닌 정규 미술 교과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원 자격증도 없는 강사가 교과목을 정규 교원 대신 가르쳤다는 겁니다. 올해 학교 운영계획안을 들여다보니 실용미술 강사가 기존 미술교원에게 할당된 수업 시수의 절반가량인 256시간을 수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성적과 직결된 수행평가 점수까지 강사가 매겼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일러스트는 기존 미술쌤이 수행평가 점수를 냈고 그다음에 그 세 개는 강사쌤이 내고 합산해가지고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학교 측은 기존 미술교원이 교무부장 직무도 맡아 업무가 과중해지다 보니 수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득이하게 강사를 투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택 과목 강사더라도 정규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줄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강사가 수행평가 점수를 매겼다는 주장은 부인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 약간의 행정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수업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 재단 측에 관련자들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무자격 강사가 가르쳤더라도 수업을 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미술 수업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학생들의 학년 진급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화면을 운영하실 수 있게끔 활용권입니다. 뭐뭐 과목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확인할 수는 없죠, 저희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 시행 첫 해부터 그 자율성을 악용해 거꾸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최근 여수 교통약자 콜택시의 규정 위반 문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을 1인당 200만 원에 가까운 명절 선물 비용으로 쓰고 선결제를 하는 등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 교통약자 콜택시 운전원들이 올 추석 때 회사에서 받은 명절 선물입니다. 생선이 1인당 82만 원어치, 수입 소고기가 100만 원어치입니다. 선물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만 7천만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이 모든 비용을 고용장려금에서 사용했습니다. 직원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고용장려금이 목적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과도하게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업체가 저희 직원들한테 이 추석에 선물로 200만 원, 1인당 200만 원을 준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용장려금 집행 내역을 들여다봤더니 선결제는 물론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직원 자녀 결혼과 개업 등 3건의 경조사에 100만 원을 사용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여수시 지방보조 조례에 의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선결제 도저히 이루어져서는 안 될 일들이 보조금이 잘못 집행되고 있다. 재위탁을 위해 급하게 고용장려금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계속 청구를 해서 다 갖고 있죠. 다 청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재입학을 하려면 고용장려금을 다 써야 된다는 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계자는 직원들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얼마짜리가 됐든지 간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맡고 있는 여수시는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규정 위반과 고용장려금 부정 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업체가 최근 센터 재위탁을 받으면서 관련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민선 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 일부 위원들의 불투명한 수당 지급 의혹이 고소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민선 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에서 활동했던 서완석 위원장 등 8명의 위원들은 지난 8월 강재헌 의원이 인수위 일부 위원들의 근무 수당이 타 지자체보다 200에서 400%까지 과다하게 많다며 불투명한 지급 의혹을 제기한 것은 악의적인 사실 왜곡이라고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했다면서 명백한 근거 자료까지 가지고 있는 만큼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된 민간인들이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여순 사건 진상규명위원회는 서면으로 진행된 4차 회의에서 희생자 110명과 유족 692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위원회는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여순 사건 피해자로 인정한 바 있는데요. 한편 여순 사건 위원회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5억 원 증가한 57억 원으로 의료 지원금 지급과 희생자 유해 발굴 작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2022년) 한 해를 정리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경제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지역 산업 생태계도 출렁였는데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과감한 신산업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미래를 위한 움직임도 활발한 한 해였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고 원자재 수급이 불안해지자 여수산단 석유화학 기업들이 흔들렸습니다. 제품 가격을 올려 판매 마진을 확보해야 하지만 경기 침체로 수요가 줄다 보니 실적이 나빠진 겁니다. 그 제품가에서 원가를 뺀 그 차에 그게 스프레드라고 하거든요. 그 가격을 굉장히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향후 좋지 않은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 기업들은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정기 대보수 기간도 최대 2배까지 연장하며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위기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움직임도 이어졌습니다. 석유화학은 기존 원유 정제 산업을 넘어 사업 다각화에 나섰고 탄소 저감, 순환 경제 구현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MFC 올레핀 생산 시설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이러한 친환경 신사업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은 광양망권에 속속 입주 투자를 확정지었습니다. 앞으로 양극재 광양공장과 연계해 원료부터 소재 생산 그리고 리사이클링을 아우르는 배터리 소재 풀 밸류 체인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 경제의 또 다른 축인 철강 산업, 광양제철소도 포항에서 발생한 수해 복구를 위해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렸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2차례나 발생하면서 물류는 멈추다 서길 반복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유럽 대륙에서의 전쟁,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는 여수 광양항 물동량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물동량이 2% 정도밖에 차지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유럽 쪽에 또 문제, 원자재 수출 문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집을 사겠다는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지역 건설업과 부동산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아파트 공급 과잉은 미분양으로 고스란히 남았고 분양 계약마저 취소하는 사업장이 나오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금리에다가 이제 대출을 받고 싶었던 분들도 고금리 때문에 좀 망설이시고 또 분양이 또 많다 보니까 지역 경제는 위기와 기회의 공전 속에 바쁜 흐름으로 한 해를 보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의 제조업체들은 내년 초 기업 경기 전망을 매우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 상공회의소가 최근 순천과 구례, 보성 지역의 6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도 1사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가 71을 기록해 4분기 연속 이어오던 완만한 상승세가 꺾이고
다수의 업체들이 새해 경기 둔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제조업체들은 또 경영 목표 달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국내외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과 내수시장, 수출시장 경기를 꼽았고 새해 매출 전망과 관련해서는 절반이 넘는 업체가 매출 성장이 없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각종 모임이 참 많은 연말 연시입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왕복 8차선 도로를 경찰이 모두 막고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음주 단속 중입니다. 안 부셔도 됩니다. 잠시만요. 예,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기계에 바람을 불어 알코올 수치를 확인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실내 공기를 모터로 빨아들이는 장비가 도입됐습니다. 음주 단속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만취 수준의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맥주 2캔을 마셨다는 주장과 달리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잘 먹지 않은데 오늘 연말이니까 집에서 와이프랑 간단한 맥주 한 잔 먹고 집에 카페 잠깐 갔다가 가려고. 경찰의 단속을 목격하고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차량. 쫓아가 보니 음주운전자였습니다. 예. 혐의시라면 100일 정기 수치에 해당이 되시고요.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나 연말 분위기에 이끌려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전남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5천여 명. 이 가운데 65%가 면허 취소됐습니다. 또 음주 사고로 800여 명이 다치고 4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야간에 스팟식 이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 장소에서 고정적으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장소를 이동하면서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이동하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의 한 공업사에서 4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오늘 오후 1시 30분쯤 여수 주삼동의 한 공업사에서 직장 상사 2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47살 직원을 붙잡았습니다. 동료 직원 등에 따르면 상사들이 해당 직원에게 최근 퇴사를 권고하는 등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직원이 사무실에 있던 흉기를 갑자기 휘둘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5분쯤 광양시 광양읍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이 논둑으로 굴러떨어지며 전신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을 몰던 60대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내일은 윤동주 시인이 탄생한 지 105주년 되는 날입니다. 탄생 105주년을 맞아 윤동주 시인의 육필시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보존한 광양 망덕포구의 정병옥 가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병옥 가옥에는 시집을 보관하기 위해 명주 보자기에 싸고 항아리에 담아 마룻바닥 아래 깊숙이 간직해 놓은 그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재현돼 있습니다. 여수시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내년 3월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과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 등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0시 기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55명으로 전날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순천이 3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 315명, 광양 158명, 고흥은 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는 평이한 기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이번 주 내내 아침 기온은 영하 3, 4도, 낮 기온은 영상 7, 8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내일은 구름만 많이 지나겠는데요. 연말과 새해에도 당분간 눈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가 1도, 순천 영하 2도, 고흥 영하 3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여수와 순천 7도, 광양 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에는 구름 많이 끼고 흐리겠지만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1m 이내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만조 시간은 낮 2시 45분, 간조 시간은 아침 8시 6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송영수 순천만 정원박람회 명예조직위원장 겸 서강기업 회장 500만 원, 여수수협 임직원 일동 400만 원, 순천시 해룡면 상삼 21리 대광 로제비양 1차 아파트 주민 일동 155만 5,150원, 순천시 해룡면 신대 중흥 S클래스 메가타운 6차 주민 일동 144만 6,390원, 광양 그라운드 골프동호회 회장 박상구회 회원 일동 100만 원, 고흥군 도양읍 장수마을 주민 일동 73만 원, 순천시 덕연동 연양 우미 아파트 101 백이동 주민 일동 58만 4천 원, 여수시 대교동 13통 김인규 통장 및 주민 일동 55만 원, 대교동 우리맛김치 임승희 대표 50만 원, 국제 와이즈맨 순천 남산클럽 회원 일동 50만 원,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협회 일동 50만 원, 순천시 덕연동 9통 주민 일동 43만 원, 덕연동 51통 주민 일동 41만 원, 여수시 학동 신동아 파밀리의 통장 일동 40만 원, 순천시 덕연동 부영아파트 203, 204동 주민 일동 36만 7천 원, 순천시 장천 6동 주민 일동 34만 5천 원, 남제동 6통 주민 일동 31만 3천 원, 고흥군 남양면 남양마을 주민 일동 30만 원, 도양읍 상유마을 주민 일동 30만 원, 순천시 성광장로교회 30만 원, 여수시 광림동 통장 일동 30만 원, 순천시 덕연동 60통 주민 일동 25만 원, 여수 율촌중학교 학생자치회 일동 23만 6천 원, 순천시 덕연동 6통 주민 일동 21만 9천 원, 여수시 화양면 벌가마을 주민 일동 2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고흥읍을 거쳐 나로우주센터까지 1시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한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광주 고흥 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내년 정부 예산에 기본조사 용역비 3억 원이 확보됐으며 이는 과기정통부의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지정으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현실화된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광주 고흥 간 고속도로가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구축은 물론 인구 증가와 관광 발전을 앞당기는 고흥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여수 향일함의 군부대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 52명은 빼어난 자연 경관과 해돋이 명소인 향일함의 거북머리에 군부대가 있어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군사시설로 핵심 탐방 코스인 거북머리 순례길이 차단돼 향일함 창건 역사도 단절되고 있다며 군사시설의 이전과 함께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향일함은 세계 4대 관음 성지로 지난 20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됐습니다.